결국에는 지금 6월 지표는 결국엔 지나가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빠진 원자재가 빠진 가격이 서서히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물론 이 쉘터 가격 그러니까 이 주택 주거비 자체가 올라가는 건 쉽게 빠지진 않죠. 왜냐하면 렌트비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렌트를 계약을 할 때도 한 달 두 달짜리로 계약하진 않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1년 2년 정도 계약을 하는 거고 집값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고점 찍고 많이 미국의 집값도 많이 내렸거든요. 뭐 집값이 내렸다고 뭐 당장에 뭐 렌트비가 또 인하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시간차를 둡니다 분명히. 시간차를 두지만 결국은 피크를 찍고 어쨌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시장이 이거를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르락 내리락 가는 주식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죠. 103.5 Love FM 목돈연구소.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토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은요 저와 어벤져스 군단 간의 수익률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린이쇼의 어벤져스 군단의 전략가 그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인간 나스닥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좀 자신감이 생기네요. 갑자기요? 네, 뭐 때문이죠? 어제 이제 저는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바닥을 좀 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거의 뭐 다 와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뭘 하고 하셔야지 그냥 어떤 기루? 신내림 같은?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 항상 지표를 발표를 하면 지표 당일날의 움직임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 항상 지표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이 오히려 제대로 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보통 FOMC 회의도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급등해도 그 다음 날 급락하면 그 추세를 따라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CPI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높게 나온 날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의미는 안 뒀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찐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사실 금융주는 실적 때문에 그런 거지 금융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꽤 괜찮았거든요. 특히 기술주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것 중에 그때 그러니까 그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한번 시장이 쫙 한번 밀렸거든요. 네, 그리고 급락했죠. 예. 근데 그리고 어제도 시초가에는 뉴욕 증시가 밀렸어요.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던진 물량들이 다 프로그램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물량들. 그러니까 기계는 많이 팔았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매매하는 액티브 펀드들은 다 잡았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제가 바닥에 시그널이냐 하자면 로보 어드바이저의 뭐 알고리즘은 각각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추세 추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이 액티브 펀드들이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저가 매수를 해주니까 바닥을 잡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밀려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정도면 내가 저가다 싶어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로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바닥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무서웠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제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진짜 떨렸죠? 네, 속된 말로 떨렸습니다. 1대 원래 한 유로가 더 높잖아요. 1대 0014 유로 이러다가 1대 0008 유로, 네. 0006 유로, 0001 유로, 1대 0.99 유로, 뭐 9988 99 유로 나오면서 주식이 그대로 폭락하고 네. 와 달러 인덱스가 9월 선물 기준으로는 딱 1.000까지 찍었어요. 딱 그거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페러티가 깨지니까 네. 와 그동안에 그 유로화로 네. 유로화 약세에 걸었던 세력들이 또 확 빠져나가면서 다시 지금은 또 유로화가 그렇죠. 올라가고 네, 있어요? 또 올라갔어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서 거기를- 시장은 또 돌죠. 네, 네. 거기를 딱 제가 보기엔 포지션으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일 깨지는 거? 네, 일 깨지는 거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거 찍어 놓으면 이제 청산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여간 문서진 대표가 온몸으로
바닥권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친절한 광물 선생님,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우리 황 대표는? 일단은 저는 정점을 이제 찍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정점이요? 물가 지수가 네. 마지막 정점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물이나 유가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게 근원이 다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다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요 정도면 근데 더 크게 빠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항상 변동성이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똑똑하기 때문에 같이 매도를 눌러버려요. 네. 근데 이제 슬슬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소량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도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요? 이제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하지. 요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올라가기 근데 어렵다. 요즘은 그게 안 통하던데 인간적으로 그게 안 통해요. 여기는 과하다. 진짜 과하다. 네. 네. 저는 은도 끝났다. 왜냐면 은이 급락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달러 강세가 무서운 거죠. 그쵸, 같이 연결. 달러 강세가 무서운 거였는데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의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걸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달러 강세는 진짜 네, 됐다 이제. 네. 이 코너의 주인공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린이들. 마지막을 위해 좀 더 힘을 내본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제 주변에 그 인간 지표 그 촉들을 발동하고 있는 그런 찌라시들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정보지들을요. 네. 네, 그냥 이제 그 느끼는 거죠. 네. 이제 바닥이라고. 그분들이 손절이 막 나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오르겠다. 아까 뭐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뉴스도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기도 매매인가요? 내가 나의 마이너스가 너무 이제 크니까 이젠 진짜 오르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막 들어가지고 네. 진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괴로움이 체념으로 바뀔 때가 네, 그런 거요. 약간. 체념하고 있죠 지금. 네. 체념이 됐나요 어제 네, 오늘? 네. 네. 저를 비롯한 저희 뭐 식구들, 친구들 다 체념이다 이제. 무감각. 네, 약간 어플 지우고 싶고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7월 마지막은 좀 긍정적으로.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양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것이 고민이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아직 고민이에요. 근데 차트 이제 저는 1분봉 차트만 보니까 네.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거의 이 변동성이요? 빅스가. 네, 빅스도 어. 그렇고 그 나스닥 레버리지도 그렇고 엄청 크게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직 정확하게 하방에 할지 상방에 할지 결정을 다 못했어요. 네, 그럼 여차하면 지금 양방향으로 그냥 스테이로 굳히기로 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굳히기를 네. 반반으로 할 수도 그럼 있을 이제 것 1등할 같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지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네. 도코의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나요? 저는 딱 그 이 킬 때부터 기운을 느끼거든요. 아침마다? 네. 근데 딱 켰을 때 이렇게 갸우뚱이 한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다면은 네. 이거 오르다 말 것 같다. 나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오를 것 같은 거죠. 아직도 하방의 기운이 더 몸을 지배하나요? 네, 몸을. 뭔가 좀 이 차크라가 좀 더 풍기는 느낌이 네. 되게 많이 들어서 막 들뜨거나 네. 그런 기분이 안 와요. 네, 뭐 걱정스러워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달러 강세가 좀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유로화의 진정한 방향성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또 대규모의 자금들이 엔화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엔화 약이 아니라 엔화를 살리는 쪽으로 강으로 또 베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주린이 쇼 지금 유튜브나 유튜브로도 가능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서 화면까지 보시면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룰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번 시즌 주린이 쇼가 다음 주 금요일이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이기 때문에 목요일 종가 수익률로 모든 수익률이 결정이 나고요. 도코와 이어진님과 도코 두 분 중에 한 명이 저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챌린지는 성공인데 이미 제가 어떤 은과 함께 나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5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한 반등과 대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막 달러가 추락하고 갑자기 막 주식과 금은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5거래일에 운명이 걸렸다. 다음 주 금요일이 모든 시즌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주린이와 저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진님. 네, 저는 나스닥 레버리지에 이제 슬슬 몰빵을 해보려고 타이거 2차 전지를 잠결에 아침에 제가 원래 9시에 안 일어나거든요. 더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 9시에 딱 보고 그날 조금 올랐나 떨어졌나 아무튼 뭔가 움직이길래 그냥 걸어놓고 다시 잠들었는데 거의 그냥 원금에 190원 이익을 보고 팔았어요. 수수료는 50원. 네. 그래서 그리고? 진짜 거의 똔똔으로 돈을 34만 5천 원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나스닥 레버리지를 한 18만 원 정도를 더 샀어요. 승부사다. 네. 네, 근데 좀 낮을 때 사서 오늘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나스닥 레버리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2.35%. 그리고 원유 인버스도 거의 다 와서 마이너스 2%. 5천 원 정도 마이너스 있고요. 현금은 여전히 17만 원 있는데 제가 사실 다 사고 싶긴 했는데 한 번에 다 샀다가 처음에 제가 좀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높더라도 나눠서 사자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고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8.41%입니다. 약간 떨어졌어요. 저 현금 17로 이제 쓸 거죠? 네. 지금 나스닥 사고 있어요. 레버리지 물타기로 사고 네, 있습니다. 10분 전에도 샀고요. 네, 와. 200만 원 나스닥 넣겠습니다. 네, 만약에 5거래일 동안에 정말 2%짜리 두 번만 떠도 진짜 엄청날 겁니다. 근데 평단이 높아가지고 네. 빨간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저 17만 원 지금 물타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승부는 되겠는데요. 네, 은철진 소장님은 네.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릅니다. 지금 은도 좀 벼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진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 현금까지 확보하면서 역시 시즌 1, 시즌 2의 강자답게 지금 마지막 조이기 마지막 승부수에 들어갔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8.41%고요. 자, 다음 양방향 투자를 하고 있는 도코. 네, 도콩입니다. 저는 일단은 양방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 이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제 차트에서는 키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키면은 이제 이게 뭐가 올라 있고 뭐가 내려가 있는지가 보이는데 얘가 마치 굉장히 약간 중립처럼 와, 미동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 똑같다. 거의 약간 요렇게 갔다 이렇게 결국이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이죠. 위로 아. 튀거나 밑으로 튀려고 이제 응축하는. 아하. 예. 그건 생각 못했는데. 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예. 지금 저 흔드시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일단은 고민만 진짜 제가 요즘 본 주식 차트 중에서는 제일 자주 본 것 같아요. 뭘 사야 될지. 근데 못 샀고 나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마이너스 13.7%. 그다음에 빅스는 마이너스 13%. 현금은 76만 원 있고. 그러니까 저 현금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현금을 이 나스닥에 넣었던지 아니면 빅스에 넣었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는 그 원자재 하나 얘기하셨잖아요. 관심 있다고. 철광석에 또 눈이 가가지고. 네, 요새 건물만 보면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얘네 둘 눈은 양방향을 잡고 마지막을 철광석으로. 네. 근데 이게 제가 전략가 이 그룹이니까 네. 저희 쪽에서 제가 만약에 하면 그 도코님은 남아 있는 거를 딱 정확하게 반반해서 반반 나누셔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를 딱 지켜주면 혹시라도 여진님은 지금 상방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진님이 만약에 올라가면 좋고 혹시라도 여진님이 떨어지더라도 도코님이 6%를 마이너스 6%를 버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네,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네요. 전략적으로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 그래서 76을 30, 30으로. 맞죠. 예, 딱 정확하게 하면 네. 도코님은 여기서 딱 이게 마이너스 6에 확정시켜 놓고 그럼 여진님이 만약에 상방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면 은도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여진님으로 이걸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진님은 네. 레버리지를 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개짜리를.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도코님이 1등을 할 것 같고 네. 혹시라도 시장이 오르면 또 여진님이 또 대응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네요. 전략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오, 우리 제작팀에서도 맞다고요. 예, 네. 두 분 중 한 분만 승리를 해도 승리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도 괜찮다라고 오, 했으니까요. 그건 괜찮은 것 도코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좀 더 고민. 좀 더 고민. 네, 좀 더 고민. 네. 네. 그리고 저의 수익률인데요. 여러분 지금 은을 보십시오. 은. 와. 어마어마한 지금 폭락이 나왔죠. 저건 뭐겠습니까? 반대로 달러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금, 은을 다 죽여놓고 지금 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서진 대표 말대로 정말 달러 강세가 이쯤하면 됐다란다면 네? 저의 은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미리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진짜 어디까지 가나 어떤 수익률 게임도 있지만 한번 추적하는 거죠. 저 은을 도대체 어디까지 죽이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고 달러가 돌아설 때 약세로 돌아설 때 은은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 되겠고요. 저는 또 하나도 달러 인버스에 지금 함께 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1,320원이 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있다.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한 주씩을 제가 다 놓고 있거든요. K신재생도 한 주인데 저 정도가 빠졌고 그러니까 상당히 밀린 거죠 국내 증시가. 그다음에 빅스도 한 주니까 실은 변동성도 뭐 그닥이었었고 저 메리츠 국채는 이제 10년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아니라 저건 무슨 얘기냐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주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바랄 것은 이 5거래일 동안 달러가 이제 뻥하고 달러 강세가 끝나는 이제 그때 얼만큼 랠리를 치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은 안 파세요? 여기서 파는 건 의미가 없죠. 하고 이제 어떤 학습적 차원에서라도 은이 어떻게 되나를 이제 꼭 여러분과 함께 목도할 예정입니다.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 자, 그래서 현재 5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1위는 도코 마이너스 6.1, 2위는 이여진님 마이너스 8.41, 3위는 정철진 마이너스 11.6 이렇게 되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라운드가 끝나면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 역시 시장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계속 이제 좋게 이야기를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이야기를 했고 특히 7월 달은 제가 계속 이제 반격이 나올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이 자꾸만 저는 포착이 되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맞을 만큼 매는 다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미국의 주요 이제 액티브 펀드들도
그때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는 사실은 모르죠. 이걸 뭐 맞출 수 있는 건 없는데 다만 지금이 언저리 구간인 건 맞다. 그냥 최소한 무릎 구간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감안한다면 지금은 뭐 계속 저는 뭐 매수 막 현금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만약에 여기서는 뭔가를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 정리를 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버티고 오셨으면 잘 버텼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게 JP 모건 쪽에 이 그 매니저의 그 뭐지 트위터에서 나왔던 거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여기를 보면 그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CPI is lagging indicator. 쉽게 말하면 이제 CPI는 결국은 후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10월달 그러니까 6월 지표가 10%나 아니 9%가 나왔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PPI 지표 같은 경우가 그 10%가 넘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 그러니까 이제 목재거든요. 네. 목재 가격은 고점 대비 58% 빠져 있고 이게 이제 니켈. 6월 말에서 7월에 네.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니켈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54%나 빠졌고 알루미늄 31% 빠졌죠. 그러니까 철강 빠졌죠. 그다음에 뭐 밀, 그다음에 저기 뭐 보면 이제 뭐 니득하면서 이제 납 뭐 이런 것들 뭐 구리, 콩, 옥수수, 면화, 뭐 코코아, 석유가 있죠. 예, 오일이. 거기에 또 중요한 오일까지도 이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6월 지표는 결국엔 지나가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빠진 원자재가 빠진 가격이 서서히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물론 이 쉘터 가격 그러니까 이 주택 주거비 자체가 올라가는 건 쉽게 빠지진 않죠. 왜냐하면 렌트비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렌트를 계약을 할 때도 한 달, 두 달짜리로 계약하진 않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1년, 2년 정도 계약을 하는 거고 집값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고점 찍고 많이 미국의 집값도 많이 내렸거든요. 뭐 집값이 내렸다고 뭐 당장에 뭐 렌트비가 또 인하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 네. 시간차를 둡니다 분명히. 시간차를 두지만 결국은 피크를 찍고 어쨌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시장이 이거를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이 결과물에 반응하는 거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로버트가 자동으로 매매하는 건 즉각적인 지표에서 왜냐하면 뭐 알고리즘을 그래 넣었을 거거든요. 이 지표가 이 가격대에 오면 매도다 아니면 매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알고리즘에 의한 매도긴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매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서히 좋아지면 매도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다 이제 바닥을 다지려고 바닥을 기다리고 있었던 액티브 펀드들도 지금부터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는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뭐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지금 신규로 뭔가를 들어오실 분들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포트폴리오 좀 바꾸고 싶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이제 뭐 시장에 이 탄력, 이게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흐름에 너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이야기된 것처럼 전기차, 전신자, 그러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화 요 관련 종목으로 좀 바꿔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유가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최근에 관련해서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네. 둘이 다 안 좋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유가랑 신재생은 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을 유럽이 미는 이유는 유가가 높아서 민다라기보다 러시아의 에너지 종속적인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을 더 많이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랑 크게 관계는 없다.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도 좀 관심 계속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황주명 대표. 네, 저도 그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걱정할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1,320원인데요.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겨낼 겁니다. 예, 예, 그 예. 2,300포인트 이하로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관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됐다 정도로 저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어쨌든간 돈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혹은 내 종목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사실 오늘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갈매기 패턴만 보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갈매기 모양이 나옵니다.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는
힘이 들어오는 장대 양봉을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럼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시작할 때다 이럴 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사람 심리는 어떤 심리가 되냐면 쫓아가고 싶어 하면서 높게 삽니다. 그건 안 돼요 또. 눌릴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 차트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제 하나의 예만 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을 보시자는 게 지났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LS라는 종목인데 밑에 보시면 저렇게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 갈매기 모양이 이제 그 파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엘리어트 1파, 2파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건 상략하고요. 갈매기 모양이 나오고 나서 저기 새우 과자가 하나 뜹니다. 새우 과자? 예, 장대 양봉.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새우 과자 네. 모 브랜드 그걸 이제 딱 뜨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게 나오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럼 이렇게 눌려요. 네. 이 눌릴 때, 그러니까 갈매기가 이 새우 과자를 먹다 이렇게 눌릴 때, 그때를 공략하는 겁니다. 주식은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갈매기 뜨고 새우 과자 뜨고 새우 과자에서 눌릴 때, 이럴 때 추가 매수하시면은 속도도 올라가고 타이밍도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번외로 이제 아까 철광석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철광석도 이제 더 빠졌어요. 예전에 시작할 때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 살짝 단봉 잡을 때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씩 분할 접근하셔도 좋다. 요 정도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는 2주 전부터 시장 우려를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우려가 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 좀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하다라는 건 저번에 저 유가 우리 120달러 넘어서 150달러 얘기할 때 우리가 120달러 뭐 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항상 더 갈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은도 과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달러도 과하다. 이제 과한 구간이면 내려올 때 거의 다 됐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도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팔 물량도 그닥 없다. 그러니까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같이 던져지질 않아요. 살 물량도 중요하지만 팔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거기 되면 이제 김두한 씨가 왜 싸움을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감독 누가 물어봐요? 그 싸움 잘하는 적군이 그 일본인이겠죠. 뭐 당시에? 김독강 했던 네, 그 네, 어떤 사람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너는 왜 싸움을 잘하냐? 네. 네. 그때 김두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어딜 때리면 아픈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커서 싸움을 잘한다고. 이제 네.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요.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묘하게 말 안 맞는데 묘하게 설득이 잘 맞죠? 되네요. 네. 근데 참고로 이게 2002년 드라마라고 합니다. 야인시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보신 분이 네. 아 그때 드라마를 또 좋아했던 것 토코님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이? 당신은 왜 싸움을 잘하나 이런. 약간 좀 신빙성이 조금 약간 떨어지지 않나. 야인시대 모르시죠? 야인 시대는 알죠. 야인 시대는 아는데 그게 보진 이제 않으셨잖아요.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에서 막 가끔씩 재방송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20년 20년 나오는 전이니까. 것처럼.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제 아이들은 이제 짤로 이렇게 많이 그렇죠. 보는데 네. 거기에 또 유명한 짤이 하나가 뭐 있습니다. 4달러 뭐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방송 중 말씀 못 드리는데 막 그런 것도 뭔지 있고 알겠네요.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알긴 많이 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야인 시대에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센 네. 주먹도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맷집은 다 있을 겁니다. 네, 권순미님 주린이분들 손실은 나도 부디 마음은 다치지 마세요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5 거래일 남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 함께 달러 강세가 꺾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철진해 목돈 연구소